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해소하고 2030 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지지율이 급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김정기 동국대 석좌 교수님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윤석열 후보가 연말 연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아주 궁지에 몰렸었는데 데드크로스로 갔었죠. 예, 데드크로스로 가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골든크로스는 아니지만 네. 지지율이 반등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반전의 그러한 기미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3개 정도 여론조사가 따끈따끈한 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게 데일리안에 의뢰한 여론조사 공정인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은 이제 연말 연초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데드크로스로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그 이유, 3가지 이유를 되게 뭐 김건희, 그 다음에 박근혜 사면, 세 번째가 2030 세대가 등을 돌려서 등 돌린 거죠. 중도 지역으로 안철수 쪽으로 가면서 이제 지지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면서 이제 됐는데 가장 많이 빠져나간 게 2030이었거든요. 그래서 2030이었는데 어쨌건 그 1월 7일인가요? 이준석과 윤 6일이죠, 후보가 6일. 1월 6일 날 그렇죠. 1월 6일 날 하루 종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옥신각신하면서 옥신각신. 정말 저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해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 결과가 사실은 이제 2030 떠났던 2030을 돌아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청년 대표로서 이준석을 인정을 하고 이준석의 이 전공 분야인 SNS 총괄을 전적으로 맡긴 것 같아요. 대선 캠페인에 특히 SNS, 뉴미디어 부분. 뉴미디어 부분을 맡기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자기의 소신과 철학대로 해가지고 당장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일리안 여론조사 이 공정에 의뢰해가지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1월 7일에서 8일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롤러코스터 이후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나온 결과니까 상당히 그 신뢰할 만합니다. 이제 여기 나온 거는 이렇습니다. 그 단일 후보로 나왔을 때,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 윤석열이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 43.4%고요. 그 다음에 이지사가 됐을 때 37.1%.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이지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37.1%니까 6.3% 차이가 납니다. 완전 뒤집었지 않습니까? 뒤집어 버린 그동안은 거죠. 계속 이재명한테 연말 연초에는 투입했지 않습니까? 참 힘들었었죠. 그런데 안철수가 만일에 단일 후보가 됐을 때는 안이 33.4%고요. 이가 이재명이 33.8%로 0.4%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6.3%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는 거고 여기는 오차 범위 내라고 하지만 초박빙으로 이기는 거니까 차이가 큰 거죠. 그러네요. 여기는 이재명이 33.8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철수가 초박빙으로 지는 거죠. 마이너스 0.4가. 마이너스 0.4로 안철수가 지는 거죠. 맞습니다. 안철수가 0.4% 초박빙으로 지는 거죠. 거기 비해서 윤석열은 6.3% 차이로 이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틀 만에 돌아왔다. 그렇게 자기 SNS에 썼다는데 6일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고 원팀 껴안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7, 8일 조사를 했으니까 한 이틀 걸린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준석 페이스북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말 저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봤거든요. 좋아요 해줬어요. 왜 해줬는가 하면은 어쨌든 이준석의 그 이대남 이 전략이 있잖아요. 예. 이게 먹힌 거거든요. 20대 남자. 그러니까 지금 해가지고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에도 20대, 30대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거 있었죠.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거. 예. 그거 하나 있었고요. 공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 200만 원 월급 주는 200만 원 것도 주는 있고, 거. 이게 SNS 상에서 뜨거웠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거 올리자마자 7자 글자 아닙니까? 예, 뭐 맞습니다. 만여 명 정도가 댓글을 달아버렸다는 찬성을 하면서 그렇게 난리가 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선거철에는 이 트래픽을 이 발리움을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자 공약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대 예. 이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이 의뢰한 것 보면 20대에서는 윤석열이 38.7, 예. 이재명이 26.9 아닙니까? 그리고 30대에서는 윤석열 44.4, 예. 이재명 37.2로 그렇습니다. 완전히 20, 30대가 지금 윤석열이 이기는 쪽으로 돌아왔잖아요. 20대도 10% 이상이고, 예. 그 다음에 30대는 거의 7.2%.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 거로 나왔죠. 지난주 조사만 하더라도 뭐 예. 서던 포스트라든가 KS와 여러 부분에서 다 윤석열이가 이재명한테 지는 걸로 예, 20, 지는 걸로 30대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20대에서 많이 졌어요. 예. 30대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맞습니다. 당겨져 있었는데 네. 20대에서는 안철수한테도 밀렸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제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따끈따끈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이제 그 7자 공약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대박이지만은 그 숄츠라고 해서 그 짧은 동영상 있죠. 59초짜리. 예. 여기에 그 이 대표하고 원희룡, 네. 윤 후보 세 사람이 나와서 연기는 조금 어색했지만은 예.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거든요. 예. 젊은 애들이 여기에 열광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기다 AI 윤석열도 아이디어 되게 좋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단기간에 지지율을 회복하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AI 윤석열은 상당히 윤석열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는 그런 것 느낌을 같아요.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답변한 거 보니까 야물지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뉴스 토마토도 지금 나와 있죠. 예, 여기 미디어 토마토에서 의뢰해가지고, 뉴스 토마토에서 의뢰해가지고, 예.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온 건데, 이게 1월 8일이니까요. 예. 더 따끈따끈하죠. 8, 9일 조사를 했네요. 네네. 더 따끈따끈한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게 뭔가 하면은 20대 지지율이 2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2배입니다, 2배. 아, 20대 지지율이요. 예. 원래 이제 지지율로 놓고 보면은 윤석열이 38.2%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38.2%. 동률이네요. 예, 동률입니다. 안철수는 12.1%로 두 자리를 유지를 했지만 어쨌건 이것도 이두 어쨌든 사람이 동률입니다. 상승세로 윤석열이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률을 기록한 것만 해도 이재명한테 밀리다가 동률이 된 게 올라온 거죠. 예, 2주 전에 똑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33.9%였으니까 4.3% 플러스한 겁니다. 예. 예, 상승한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재명은 40.2%에서 1.9% 하락한 거예요. 선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보 단일화 네. 경우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예. 윤석열과 안철수죠. 뭐 후보 단일화는 이재명은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윤석열이 35.9%, 안철수가 27.0%로 네네. 8.9% 차이로 윤석열이 앞선 예, 걸로 이긴 여기서는 걸로. 완전히 뒤집었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그 뒤집었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보면은 KSOI도 윤석열이 다 밀렸습니다. 안철수 37.3, 윤석열 35.5였거든요. 그렇죠. 단일 후보일 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KSOI도 그 전에 조사한 건데 7, 8일에 네, 네. 어쨌든 벌써
이 뉴스 토마토, 네. 미디어 토마토가 의뢰해서 조사한 거 보면은 여기서는 윤석열이 앞선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는 약간 밀렸다가 네네. 안철수와 때도 네. 다시 뒤집은 거 아닙니까? 예, 뒤집은 거고요. 그 양자 대결, 네. 이재명과 양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윤석열 다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네. 여기서는 안철수가 훨씬 더 많이 이기는 걸로 나왔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미디어 토마토는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이 이준석을 통해서 20, 30대를 핀포인팅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단기에 급등을 한 건데요. 20대가 원래 윤석열 20.4%에서 40.9%로 급등을 했습니다. 아, 엄청나게 올라 버렸네요. 30대는요, 윤석열 23%에서 33.4%입니다. 3%. 그러니까 10.3%. 뭐 욕은 좀 먹지만 네. 뭐 좀 가볍다 그런 얘기는 듣지만 역시 2030을 겨냥한 공약이 맞습니다. 먹힌 거는 또 틀림없네요. 그리고 이준석 효과라 그럴까? 예. 이준석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준석 지지자들이 따랐을 거 아니에요. 떠났죠. 예. 그게 다시 회복된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 일곱자 공약 짧고 간단하게 하는 게 젊은 애들 좋아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짧은 동영상 있죠? 네. 이것도 젊은 애들 좋아하는 거죠. AI 윤석열 첨단 정보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이준석이 중간자 입장에서 그 역할을 잘 해낸 거니까 이 대목에서는 이준석이가 이번에 1등 공신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갈등을 빚을 때는 저희가 매섭게 맞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역시 잘한 건 칭찬해야죠. 갈라서는 것보다는 표가 되는 사람은 껴안아야 합니다. 윤석열이. 예, 맞습니다. 아니, 후보는 윤석열이지 무슨 대선에서 이준석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결과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그리고 토마토에서요. 6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윤이 견고합니다. 51.1%고요. 그래도 그 조금 내려왔습니다. 60대에서 내려온 거죠. 50대나 60대가 지지율이 예. 떨어졌어요. 그게 김건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하고. 아직까지는 예. 50대 또 특히 60대 이상에서 네. 약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고 또 이준석에 대해서도 네. 다시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토라진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높기는 하지만 회복이 안 됐고. 그것까지 회복이 50대 되면 훨씬 더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2030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예. 60 이상 예. 좀 이렇게 추락한 떨어진 부분이 회복이 안 됐고 특히 50세대, 50대 예. 여기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아주 팽팽한 데 아닙니까? 팽팽한 데입니다. 네. 50대 초반은 40대하고 비슷하고 그렇죠. 50대 후반은 60대 이상하고 예, 정세가 비슷해 가지고 팽팽한데 거기서 또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대가요. 윤석열이 31.7%고 이재명이 46.9%니까 아직 회복이 전혀 안 된 거죠. 팽팽한데 거기서 돼야 그렇죠. 한다니까. 예, 여기서 회복이 돼야 되죠. 예. 60대도 좀 더 회복이 돼야 되고 40대는 어차피 철옹성이잖아요. 이재명의 철옹성.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니, 또 20대하고 하나는 60대. 바라볼 게 이번에 바로 나온 네. 코리아 리서치 뉴스핌이 예. 의뢰를 예. 했죠. 뉴스핌이 코리아 의뢰를 정부 했죠. 리서치. 예. 여기도 보면 여기는 윤석열이 40.3%로 약 0.5% 지난 조사보다 올랐는데 40.4%고 네. 이재명은 34.7입니다. 4.1%가 떨어졌어요. 네. 5.6% 차이로 앞섰습니다. 네. 윤석열이 완전 그렇죠. 여기서 뒤집었고 맞습니다. 안철수가 7.3%가 급등해 갖고 13%. 그러니까요. 13%.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합쳐버리면 그냥 50%를 확 넘어버립니다. 이번 선거가 낙관을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 되면은 이기는 선거로 가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20대가 완전히 역전됐는데 20, 30대가 네네. 20대가 윤석열 38.2, 이재명 21.4, 안철수 22.0. 예, 안철수가 22% 나왔죠. 예, 그리고 30대 30대의 경우도 윤석열이 39.1%, 예, 그리고 29.2, 이재명이 23.3, 23%. 23.
안철수가 24.3%. 24.3%로 안철수가 이 30대에서는 이재명을 앞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0, 30대에서 20대도 이겼고요. 24.3. 30대에서 안철수가 이재명을 앞선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런데 50대를 보면 아까도 비슷합니다만 윤석열은 31.2인데 이재명은 53.1%입니다. 안철수는 여기는 이제 8.2%가 안 되고 60대도 윤석열 52.2, 이재명 30.7, 안철수 6.6이니까 이 60대도 전에는 60% 넘었거든. 근데 맞습니다. 아직은 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회복이 안 된 거죠. 특히 50대에서 안 됐습니다. 50대에서 저는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냥 팍 주저앉았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회복이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대 전략을 이제 20, 30대 전략은 이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50대를 또 다른 타겟팅 그룹으로 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좀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윤석열 후보도 바로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잘한 어제. 거죠. 잘했습니다. 뭐 일정은 조금 뒤에 있었는데 당겨서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쫓아가가지고 그 노령연금인가요? 그것도 100만 원으로 앞으로 올려주겠다. 뭐 여러 가지 노인 복지 공약을 제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해서 그런 부분은 좀 기민하게 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나온 이 세계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이전에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 뭐 KSOI라든가 서던 포스트 뭐 또 리얼미터 이런 것에 비해서는 완전히 조금 달라진 양상이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드 크로스에서 고착되는 걸 우려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일 걱정이죠. 우려했고 1월 말까지 이것이 고착화 돼버리고 구중밥상에 올라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2030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일단 그 골든 크로스 언제라도 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특히 단일화 변수는 그 역선택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조사에 따라서는 안철수가 앞선 것도 나오는데 여기에 허수가 좀 끼었다.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약간 그 허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저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보다는 안철수가 이 본선에 가면은 조금 쉽지 않겠습니까? 응답자 중에 뭐 사실은 정당을 가리지 않으면은 40%는 저쪽에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안철수가 상승세를 타는 거는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뭐 역선택을 방지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걸 또 방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경선 때도 그랬고 지난번 4.7 재보선 때도 그냥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그 역선택 때문에 그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 물어봐갖고 그 사람들은 빠져라 이런 것도 조금 너무 구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뭐 뉘가 좀 끼었다 할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일을 하다 보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해요. 몇 프로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맞습니다. 끼는 거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가정 위에서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맞습니다. 최소한 한 5% 정도는 낀다. 저쪽이 허수가 생긴다. 역선택이 있다.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뛰어야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결과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2030이라든가 이런 지지층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복구시키는 데는 효과를 분명히 본 것은 틀림없지만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너무 이준석 따라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점잖으신 중도층을 보면은 중도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너무 정치를 품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윤석열 후보는
뭔가 좀 품격 있는 그런 후보로 상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정치를 조금 희화하는 것 같은 최근에 이제 멸공인가 멸콩 논란도 그렇지 멸콩도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조금 윤석열 후보가 후퇴를 한 것 같고요. 당초 그런 정치적 메시지는 아니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예. 멸치국물 내서 뭐 이렇게 하려는 것이었다. 뭐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따라했던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김진태 의원 뭐 여러분들이 따라했는데 따라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윤석열 후보가 가볍게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색깔론으로 가도록 만든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워낙 위기 상황에 처했었잖아요. 연말 연초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그 2030을 통해서 데드 크로스를 골든 크로스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데드 크로스가 고쳐가 되는 거는 일단 막았잖아요. 그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제부터 또 다시 전략 회의체 같은 거를 좀 가동을 해서 그렇죠. 사전에 그런 것들이 나가기 전에 프리 스크리닝하는 사전 점검하는 기능을 가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급하다, 다급하다는 그런 인식도 줬고 가벼워 보일 수도 있죠. 특히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자기는 그거 나갈 때까지 몰랐다. 우리하고는 협의한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원팀이 안 되어 있나,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나 그런 인식도 좀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또 왜 김어준이 그 방송에 가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뭘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 사람들 아무리 쓸데없어야 우리 표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쪽 도와주려고 방송하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그런데 우리 김정기 교수님이 저 오세훈 시장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 오세훈 시장은 그거 좀 저를 그 자리로 조치를 안 하나 김어준이를 저를 김어준 제치고 그 자리로 보내주면은 아니 근데 뭐 교통방송에 대해서 예산 깎았는데 그것도 다시 또 시의회가 99%인가가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되돌려 버렸다면서요. 아유 시의회가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 어정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이 돼서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큰 차원의 그런 전략이랄까 비전이 좀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지율 반등이 되고 하니까 이제 SNS 중심, 그러니까 이제 청년 중심으로 한 2030 중심으로 한 SNS 세계는 이준석 대표한테 맡겨서 그렇게 그냥 정권을 주고 알아서 하게끔 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50대가 지금 치열한데 여기도 지금 또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6070 우리 집토끼들도 배려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청년 전략은 그냥 그쪽으로 가되 1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는 청년 전략뿐만 아니라 원래의 선대본 체제를 갖춰 가지고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전략 회의체를 통해서 사전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빅데이터 우리 김정기 교수님이 매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빅데이터 상은 아직은 이렇게 반등이 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47.46%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52.54%로 5.1% 차이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가 100% 반영이 되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러고요. 그렇겠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대 2주까지 걸립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 아까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단기간에 뜨거운 반응을 보여서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SNS장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빠르거든요. 예, 빠르죠. 초스피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보통은 뭐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반영이 되려면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나오는 빅데이터 자료 보면은 이 골든 조금 크로스로 달라진 내용이 바뀐 내용이 나오겠네요. 반영이 돼서 나올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또 SNS 상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2030 세대하고 일주일을 함께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버저량이라고 그러죠. 버저량. 버저량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어. 반영이 될 겁니다, 이제. 어쨌든 다음 주가 기대가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이게 반영이 돼야 진짜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예. 않으면은 이거 친윤 여론조사 기관만 자기들끼리 좋게 이 결과를 내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빅데이터에서 나오면 이건 뭐 그 담당하는 배제대 네. 강병호 강병호 교수요. 교수야 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네. 믿을만하죠. 예, 믿을만합니다. 예. 네. 일단 다음 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